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상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참고로 부동산은 끊임없이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끊임없이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것은 뭐 그 사람이 또 뭐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본인에 대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모든 뭐 부동산에 대한 박사건 또 부동산을 분석한 담당하는 은행 종사자건 증권 종사자건 또 뭐 감정 평가사 분이든 그쪽에 평가하는 뭐 공인중개사 분이든 사람마다 다 다르는데 어떤 분은 부동산이 계속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신 분도 계시죠. 또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상승할 거라고 끊임없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상승할지 하락할지 좀 뭐 애매모호한 자기는 잘 모르겠다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는 시장론자라고 말을 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다고 그러겠죠. 어떨 때는 여러한 경우면 상승하고 여러한 경우면 하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게 제가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의 대체적인 주류인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자기는 마음속으로는 상승하지 않은데 자기 영업상 필요해서 한다고 말한 사람도 있겠죠. 거짓말로 말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은 이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뭘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자도 케이스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할 거고 예, 뭐 부동산을 같이 하게 되는 은행 담당자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또 거꾸로 자기는 상승할 건데 이번에는 폭락할 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한 사람도 있겠죠.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지금 상승할 건데 폭락할 거라고 속된 말로 구라를 쳐서 떨어지면 내가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여기서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상승론자 생각하신 분과 폭락론자를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의 또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뭐 다르다고 하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댓글과 논쟁을 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이익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자기는 정말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서 상승한다라고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기 그 분석에 의해서 그러겠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분석 어떤 데이터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는 폭락한다고 하겠죠. 그것은 똑같은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똑같은 부동산 교수도 각각 다르게 말합니다. 은행에서 부동산 담당하시는 똑같은 분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똑같은 어떤 경제 행위가 터졌는데 어떤 분들은 더 상승할 거라고 사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떨어질 거라고 가정하고 파는 분도 계시겠죠. 부동산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상승을 끊임없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예, 우리 주변에서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상승 안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상승합니다. 여러분의 아마 자녀의 성적을 빼놓고는 다 상승할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1등 난다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겠죠. 그 다음에 시험 보면 1등 아니면 2등, 3등이니까 제자리 걸음하거나 떨어지거나. 그러나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서 보면 경험칙상 여러분들의 버스비, 택시비, 당신의 급여 당신이 아무리 무능해도 당신의 급여는 상승합니다. 제가 경험해 봤는데
아무리 멍청하고 무능한 직원이고 회사에서 사고를 치는 직원도 급여를 다 올려줍니다. 안 올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 잘랐으면 잘랐지 안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 직원이 너무 데려갈 수 없으면 차라리 자르지 데려가면 급여는 상승시켜줍니다. 안 올려주는 거 봤습니까? 모든 물건 가격은 다 올라갑니다. 책상도 올라가고 컴퓨터 올라가고 일반적인 무슨 제품 가격 다 올라갑니다. 안 올라간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다고 생각하는 그 근거, 저는 확실하게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기획부동산한테 사기를 당해서 10배 이상 가격을 주고 산 그 부동산도 저는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기획부동산한테 당신이 평당 10,000원짜리 하는 절대 농지를 바둑판처럼 길도 없이 잘라가지고 500평씩 1000평씩 샀어요. 근데 그때 당시 시세 가격이 10,000원인데 당신이 10만 원 주고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10년이나 20년 보유하면 1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안 올라간 사례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은, 부동산을 샀을 때는 제가 이렇게 많은 고객들을 만나면 이게 항상 오를까요? 떨어지진 않을까요? 이거에 대한 불안감, 이것을 확실하게 끊임없이 오른다라는 것을 전제를 깔아두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가격은 시세대로 사야 정상이겠죠. 시세대로. 또한 모든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서 시세대로만 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또 여기서 하나 점검할 게 있습니다. 당신이 부동산을 시세대로 샀는데 좀 비싸게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 돈을 부채를 끼지 않고, 은행 돈을 끼지 않고 자비로 전액 주고 샀다면은 사실 걱정할 건 없습니다. 시간만 흐르면 무조건 많이 오릅니다.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오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당신이 3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3억짜리 땅을 샀는데 대출을 2억하고 내 돈 1억 들어갔어요. 그러면 대출 이자가 매월 나올 거 아니에요? 문제는 대출 이자가 부동산이 상승했다 할지라도 대출 이자가 더 나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부동산 가격은 다 오르는데, 내가 부채를 끼고 샀었을 때 대출 이자가 많이 나온다면 그것은 실패한 겁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죠. 대출 이자만 나오니까 재산세도 나오죠. 취득세 나오죠. 종부세 나오죠. 주민세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땅 같으면은 그 정도 세금만 나오겠지만, 건물이면 뭐가 나옵니까? 관리비 나오죠. 그 관리비도 무시하지 못할 건 큽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상승하는데, 문제는 가장 큰 게 대출이자입니다. 대출이자마다 부동산이 더 올라야 당신의 투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부동산이 왜 끊임없이 상승하는가, 확실한 이유를 제가 올려준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계속 가격을 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진정한 부동산인 국가가 자기네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준 시가를,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를 계속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또 하나,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려시대에만 살았거나 그 고려시대 이전에 살았다면, 화폐란 게 없었을 시절에 살았던, 화폐가 발행되지 않았던 시절상은 다 실물경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이 끊임없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화폐를 발행한 순간부터 이 화폐가 근본이제가 아닌 화폐가 그냥 종이딱지에서 써서 주는 그 순간부터 화폐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근본이제를 했을 때는 내가 100달러치를 가져다 주면 100달러치 금덩어리를 주지 않습니까? 내가 100만 원어치 쌀을 주면 100만 원어치 금덩어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달러치를 가져다 주면 100달러치 금덩어리를 주지 않습니까? 내가 100만 원어치 쌀을 주면 100만 원어치 금덩어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 쌀을 주면 100만 원어치 금덩어리를 주는 겁니다.
100만 원어치 돈을 주면 100만 원어치 쌀로 거래했었을 때, 고려시대 때도 여러분 관료들에게 급여를 줬을 때 관료들이 뭘 했습니까? 돈을 받지 않았어요. 돈으로 주지 말고 쌀로 두고 옷감으로 달라고 한 게, 그때 당시에도 화폐의 기능이 뭐였습니까? 쌀하고 옷감이었습니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돈의 화폐가 조금은 통용됐지만은 국민들은 대부분 실물 쌀이나 옷감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화폐가 문제냐면, 화폐로 발행하기 때문에 화폐에 의해서 종이택지에 그냥 한국은행에서 그냥 발행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냥 발행해서 줘요. 그 원가는 얼마예요? 뭐 10원이나 되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기축통화를 쓰는 나라지 않습니까? 100달러짜리 지폐 하나 찍어내는데 아마 10센트도 1센트나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그냥 발행해서 주는데 그 나라는 뭐 99달러 99센트의 돈을 벌어먹겠죠. 누구를 벌어먹겠습니까? 근데 더더군다나 그 한국은행이 조폐공사를 통해서 무한히 찍어내는 그 화폐도 또 문제지만,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은행에 대해서 바이어스 비율 8%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한 의미를 아신다면, 부동산이 무한히 상승한다라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예금자가 파라가치 돈을 맡기면 그 은행은 파라가치를 H를 하고 92억을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92억의 돈이 있냐? 없어요. 그냥 전산상에서 찍어내는 겁니다. 전산으로 돈을 쏘아주잖아요. 당신이 대출을 지켰을 때 당신이 3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대출을 10억짜리 하는데, 아파트 사는데 6억을 일으켰어요. 6억을 현금으로 당신이 받습니까? 안 받아요. 은행의 전산에서 이쪽 회사로 그냥 쏘아줄 뿐이에요. 아닌가요? 허상의 돈이라고요. 이게 부동산이 끊임없이 오르는 이유입니다. 이게 부동산이 끊임없이 올라요. 화폐를 계속해서 조폐공사가 찍어내고, 은행이 계속해서 그 바이어스 8% 비율로 해서 허상의 돈을 전산상에 찍어내는 거죠. 심지어 2금융권, 3금융권은 바이어스 비율 사실 8%도 안 지켜요. 5%, 4%. 지금 A그치은행 실제적으로는 자기네를 4억 놔두고 96억 대출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상승하고, 여러분이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데 내 부동산이 가격이 안 오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주변에서 보시면 그 아파트가 무한정 찍어내잖아요. 그러면 내 아파트는 이거 폭락할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는 폭락해요. IMF 때도 일시적으로는 폭락했어요. 여러분, IMF 때 엄청나게 폭락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50% 대한민국 부동산에서요, IMF도 그래프를 한번 찾아서 봐보십시오. 모든 부동산이 50%씩 폭락하지 않았어요. 일부 부동산만 50%씩 폭락했고요.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을 놓고 보면 얼마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잠깐 좀 떨어졌다가 우상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요. 후진국일수록 그 그래프 진폭을 보면 들락날락 우후죽순해서 우상향하고, 선진국일수록 일정한 패턴으로 우상향을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분이 폭락하는 때는, 부동산이 폭락할 때는 언제입니까? 경제가 마이너스 될 때가 폭락합니다. 여러분의 대한민국이 경제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폭락하고요. 여러분의 대한민국이 결단이 나거나 부도가 나거나 대한민국 나라가 작살이 나면 그때 부동산이 폭락합니다. 그때는 예를 들어서 조선이란 나라가 사라지고 새로운 나라가 건국이 되겠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폭락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망했거나,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뭐 고려민국을 세웠거나, 뭐 고려공화국을 세웠거나, 고구려공화국을 세웠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때부터 다시 컴퓨터가 리셋 되듯이 다시 모든 게 리셋해서 그때부터 다시 또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는 제 말이 물론 이해를 할 수 없고 나한테 사기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이해되는 사람이 이해되는 거고, 부동산이 끊임없이 상승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마음을 편안히 놓고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항상 불안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상은 스스로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해보고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